안녕하세요. 시와이건에서 통역 강의하는 강철왕 의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트럼프의 파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같이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있는 곳으로 옮겨오시죠. 자료 그 초기 화면에 트럼프가 이제 형상 어떤 그 엉클샘 있죠? 그 미국을 상징하는 그 포스터 같은 데 자주 등장하고 하는 엉클샘에 트럼프의 얼굴을 집어넣어서 사파 처리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파워, 그 권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시면서 그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그 사용했던 그 지문이라든가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제목부터 다시 보실까요? 이 트럼프 치하에 예산실에 대한 인선은 트럼프의 그 권력 확대를 공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시사해 줍니다. 자, 이 오피스는 이제 실국과로 기본적으로 하죠.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른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은 그렇고요. 어, 미국 예산실이죠. 조금 이따 좀 더 정확하게 나올 텐데요. 이 픽이란 말은 그 사람을 골라다 쓴다는 의미로 이 실에 대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중에 골라 쓴다는 의미로 동사, 명사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인선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 뷰로 그 디비전 실국과 각각 이렇게 해주시고요. 군은 그 따로 디렉토리이라는 단어가 국어로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보 방금 전에 픽 포함해서 쭉 보시죠. 후보 지금 요즘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고 그 신행정부 이재명 정부의 그 요직들에 대해서 장차관 인사 등 여러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런 과정들도 언론에 접할 수 있게 되죠. 후보 제명이 있고요. 그다음 인준 이 단계에서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임명, 취임, 그 대통령 그 선서 취임, 이재명 대통령 선서 취임했죠. 자, 그다음 내정, 그리고 아까 보신 그 인선, 그리고 기용. 이 기용은 여럿이 아니라 한 명이 있어도 그 필요한 사람 데려다 쓰면 되는 겁니다. 탭, 그리고 부임하다 해주시고요. 자, 이 파워는 이제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쓰게 되면은 권력이라고 하고, 그 제한된 범위에서는 권한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글로벌 파워스 이런 식으로 하면 강국들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그럴 때 이걸 합쳐서 이제 열강이라고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이것과 군해서 세미컨덕터 파워하우스 이럴 때 반도체 강국할 때는 이 국가 그 자체가 힘이 세다기보다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강점을 나타내는 그럴 땐 또 이 단어를 강국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군사 쪽에 가면 이런 조합을 볼 수 있어요. 기본 이게 권한이 되고 이건 그 권력이나 권한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데 이 여기서 미군이 이렇게 했으면 전쟁 수행 능력에 따른 권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week, President-elect Donald Trump added key players to his incoming White House personnel. 금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핵심 역할자를 본인의 어, 음, 신임 백악관 인사들로 추가를 했는데요. A trio of conservatives to help run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어, 보수 성향의 3인방으로 예산 관리 예산실을 운영하는 걸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인커밍 신임 그다음에 나가는 퇴임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 미사일 쪽으로 가면 날아오는 날아가는 이런 미사일 이렇게 묘사를 또 하게 됩니다. They'll join Trump's nominee for OMB director, Russ Vought, who was announced last month. Combined, the team 네, 이들 3인방은 트럼프의 관리 예산실
그 장, 그 후보 그 지명자와 합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지난달 그 발표가 되었죠. Is one of the clearest signs yet of Trump's plans to aggressively expand his presidential powers. 이들을 다 합쳐보면, 그러니까 이 라인업은, 이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자신의 그 대통령 그 권력을 그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보여주는 이제까지의 그 가장 그 분명한 그 조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렉터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국방부의 직제 일부 보시죠. 어, 차관보 밑에 실장이라고 이렇게 데피티 미니스터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 실장 밑에 국장, 그리고 과장, 디렉터, 그 계장 내진 팀장 이렇게 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은 조짐이나 징후죠. 이 시그널하고 반드시 구분해서 이 시그널은 묘사적, 비유적 묘사를 쓸 때는 신호탄이라는 말로 그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호탄, 이 똑같은 용례로 쓰이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요. NPR White House correspondent Franco Ordonez is here to explain. Hey, Franco. Hey. 저희 NPR 방송국의 그 백악관 출입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All right, let's run through these names. Trump said he is nominating. 네, 이 이름들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자, 기자, 아까 백악관 출입 기자 이렇게 했는데요. 백악관 출입 기자,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 이렇게 보내지면 특파원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종군 기자,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법률 전문 기자,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러면 국내부 국제부 기자라는 그 뜻이 됩니다. Mark Paoletta to be the top lawyer at OMB. Who is he and what does this tell us? 네, 그래서 트럼프는 이 팔로에타 씨를 어, 관리예산실의 그 최고위 수석 변호사로 그 후보 지명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이분 누구시죠? 그리고 이게 저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Well, he was a top lieutenant to vote at OMB in Trump's first term. 네, 이분은 관리예산실에서 최고위 부관으로서 표결에 있어 이 트럼프 그 일기 당시에 그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 때문에 이게 단절이 되긴 했었지만 1기가 있었고 지금 2기를 맞았죠. 지금 전에 그 옛날 시절에 그렇게 했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rump also announced that he is going to nominate, or he'll nominate, Congressman Dan Bishop, who's a member of the Freedom Caucus, as the deputy director. 네, 그리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하기를 음, 그 비숍 하원 의원을 후보로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그 프리덤 커커스라고 하는 그 우파 소모임의 그 일원으로서 그 부실장으로 후보 지명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커커스라고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의 조직으로서 할 때는 그런데 멤버 프리덤 커커스라고 이제 국회 내에 의원들끼리 뭉쳐가지고 어떤 특정 이런 주의나 사상 같은 걸 내세우는 주창하는 그런 소모임 같은 속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극우파 소모임인 프리덤 커커스 이렇게 묘사를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자, 아까 이제 디렉터는 저 위에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실장이어서 이게 붙었으니까 부실장 이렇게 되겠죠. And he picked conservative activist Ed Martin as chief of staff. 그리고 트럼프는 보수 성향 운동가인 에드 마틴 씨를 비서실장으로 인선했습니다. 여기는 비군사죠. 비서실장인데 군사 쪽으로 가면 각군 참모총장 할 때 쓰는 표현이 됩니다. This is perhaps the most fleshed out team of any agency to be announced so far. And 지금 이는
이제까지 발표된 그 어떠한 그 기관의 그 팀 중에서도 가장 그 확충된 그 것으로 그 볼 수가 있겠는데 아마도 살을 키워서 밖으로 살이 핑핑 그 살이 찐 모습을 뭐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확충이라는 단어로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쪽의 기관은 이걸 쓰고요. 그 민간 쪽에 가면 institution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제재 이쪽 생션에 대한 대상 기관이 될 때는 미국 사람들 주로 entity를 씁니다. 민간 공공 구분하지 않고 entities 그 기관. What does that suggest about the team's vision, and why is this office so important? 그러면 그게 이 팀의 그 미래상에 대해서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이고, 왜 실 조직이 그렇게나 중요한 건가요? 비전이라고 이제 미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미래상이라고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I mean, this agency is not very well known outside of Washington.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기관은 워싱턴 DC 에서는 그 외 지역에서는 그리 썩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명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기서는 정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10중 8구 맞겠죠? 지금 이 트럼프 정부 행정부 인사들 임명 등 얘기하는 거니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워싱턴 나와도 저쪽 서쪽 그 서북단 쪽의 미국에 그 시애틀이 도시가 있는 워싱턴 주가 될 수도 있기도 한데 여기서는 그렇게 헷갈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정 헷갈리면 그 워싱턴 DC나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워싱턴 해주시는데 여기서 워싱턴 DC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죠. Representative 그 워싱턴 이렇게 그 표현이 줄여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 앞에는 하원 의원이라는 얘기죠. 그 미국 하원 의원이고 워싱턴 했더니 그 워싱턴 DC냐, 워싱턴 주냐 이런 제가 이제 질문을 퀴즈 같은 걸 내봤어요. 그랬더니 좀 헷갈려하신 분들이 거의 그 대부분이시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하원 의원, 미국의 워싱턴 DC 있죠. 거기는 특별자치주 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그 하원 내진 상원 의원이 없습니다. 그 국회가 열리면 그냥 대의원만 델리거트만 파견을 하지 이런 하원 의원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조합으로만 봐도 워싱턴 DC가 아니라 워싱턴 주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But it really punches above its weight. It's actually 네, 그리고 이 기관은 작은 거인이라고 실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급을 넘어서서 주먹을 가격하는 날리는 그런 정도로 이제 작지만 옹골차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식으로는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seen as kind of the nerve center of the executive branch. It 그리고 실제로 이 행정부의 두뇌 집단 으로서 어떻게 보면 여겨지고 있습니다. ensures that all the other agencies are on the same page with the president's agenda. 이 기관은 여타 모든 기관들이 대통령의 아젠다와 동일한 의견을 갖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same page, 한 페이지 펴놓고 같이 본다는, 그러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뭐 이런 그런 방향에서 이제 쓰이는 이디옴이죠. 자, 그리고요, 이 아젠다는 크게 두 가지인데, 회의석상에다 내놓으면은 의제는 안건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여기선 그런 세팅이 없죠. 트럼프가 구상하는 바라는 의미로 이게 회의석상에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상정이 되는 그런 게 아닐 때는 그냥 아젠다라고 하죠. 아젠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미국의 트럼프 인선 과정 좀 살펴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거나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